개념원리 수학과 오늘은 그 84쪽에 있는 절대부등식, 명제에 있는 가장 마지막 단원, 마지막 챕터를 좀 할 거예요. 얘가 되게 많이 어렵습니다. 많이 힘들고, 얘가 좀 여러분이 하기 조금 힘든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그냥 하나하나씩 앞에서부터 좀 채운다고 생각하고 공부를 좀 하면 돼요. 자, 일단 우리가 배우는 절대부등식이 뭔지 설명을 할게요. 절대부등식은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이야.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을 절대부등식이라고 한다. 근데 이거랑 좀 비슷한 거 배우는데 수학상에서 항상 성립하는 등식은 뭐라고 하지? 항등식이라고 하지. 항등식이랑 되게 비슷한 개념이야. 항상 성립하는 등식이 항등식이었다면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을 배울 거야. 그럼 이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을 증명을 하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이 있어야 돼. 그래서 일단 어느 정도 상식을 정리를 하고 간다. 실수의 성질인데 이거는 그냥 상식이라고 보면 돼. 우리가 현재까지 배운 내용을 통해서 알고 있는 상식. 첫 번째, A보다 B가 크대. 그러면 A마 B는 0보다 클까 작을까? 커. 왜 커? 라고 물어볼 필요 없을 정도의 상식이라고. 증명도 할 필요도 없을 정도의 상식이야. 일단 이거 좀 잘 기억해. 자, 두 번째로 나오는 건 A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다. 실수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렇게 둘 제곱을 더해. 그것도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것도 우리가 배워야 될 상식이야. 세 번째, 그렇다면 A제곱이 0이면 이건 0이다. 실수이기 때문에 그래. 그 다음에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0이면 그렇지. A, B 둘 다 0이다. 이것도 우리가 알아야 되는 세 번째 상식이야. 자, 네 번째 거 한번 볼까? 네 번째 거는 절대값을 제곱하잖아? 그건 A제곱이랑 같다. 절대값을 제곱하면 A제곱이랑 같아. 그 다음에 그 절대값 A, 절대값 B는 A, B를 곱한 다음에 절대값을 CO도 똑같다. 근데 얘는 왜 똑같은지 아니? 왜 그럴 것 같아? 이 하나만 좀 생각을 한번 해볼까? 그러니까 봐봐. A의 절대값을 씌운다는 거는 A의 그냥 숫자만 본다는 거야. 부호는 떼고. 여기도 B의 숫자만 본다는 거야. 그 둘을 곱하는 개념이잖아. 어차피 곱해. 그러니까 약분의 개념이 없는 그냥 곱하기야. 그러면 둘이 곱해서 부호 떼는 거나 떼고 곱하는 거나 어차피 결론은 똑같다고. 그래서 이것들은 같은 걸로 봐야 해. 그 다음 다섯 번째. 다섯 번째는 조건이 존재해. A가 0보다 크고 B가 0보다 클 때 성립하는데, 그럴 때 A보다 B가 크면 제곱해도 대소관계는 변하지 않는다. 그 다음 A보다 B가 크면 루트를 씌워도 대소관계는 변하지 않는다. 이거 좀 잘 기억을 해둬. 그런데 이 조건이 없으면 성립하지 않는다. 왜 그럴까? 이건 거짓이야. 거짓인 이유는? 왜 거짓이에요? 라고 물어보면 어떻게 이야기할래? 그러니까 음수면 왜 거짓이냐고. 음수는 절대값이 더 클 때 작은데. 그치. 양수랑 음수는 대소관계가 달라.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틀려요 라고 해. 그러면 틀린 걸 증명하는 건 되게 애매하다? 그럼 그럴 때는 틀린 예를 보여주는 게 제일 좋아. 그런 걸 발예라고 해. 예를 들어 A가 마 1이고 B가 마 100 같은 거. 그럼 이 관계는 만족하잖아. 근데 제곱하면 얘가 더 커. 이런 것들을 좀 잘 기억을 해둬야 돼. 그래서 일단 왼쪽에서 나오는 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실수의 상식이야. 웬만하면 이런 걸 이용해서 증명을 할 건데 보통 많이 사용하는 거는 여기쯤이다. 여기쯤. 얘네들을 많이 사용할 거야. 이건 대충만 좀 잘 기억을 해둬. 그리고 여러 가지 절대부등식이라고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절대부등식이 몇 가지가 있어. 물론 이거를 수학상의 부등식에서도 나오긴 하는데 이 책에서는 그 내용 자체는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절대부등식을 설명을 해줄게. 첫째, A와 B와 C가 실수일 때다. 실수일 때 첫째,
a제곱 뿔마 ab 더하기 b제곱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거 왜 항상 0보다 크거나 같게 혹시 증명할 수 있니? 얘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 얘는. 왜 그러냐면 내가 얘를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 거야. 플러스만 쓸게. 뿔면 안 돼.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 뒤에 뭐가 필요하게? 내가 얘를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 거라고 얘만. 어? 뭐라고? 그렇지. 4분의 1 b제곱이 필요하지. 이게 a의 절반의 제곱인 거야. 이거의 절반의 제곱. 그러면 남는 게 4분의 3 b제곱이야. 야, 그럼 얘는 a 더하기 2분의 1 b 전체의 제곱이라고 쓸 수 있지. 그 얘도 뭐 실수의 제곱이잖아. 아까 말해줬잖아. 실수의 제곱 더하기 실수의 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다고.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 우리가 알고 있었던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이야. 두 번째. 그러면 얘가 성립하면 당연히 여기 완전 제곱식이 나오네. 얘는 당연히 0보다 크거나 같지? 너도 좀 잘 기억해야 돼.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사용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야. 자, 세 번째로 나오는 건 이거다. 이거 증명하면은 진짜 수학상을 굉장히 잘 이해한 거거든. 이것도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 혹은 얘가 아니라 플러스일 때도 성립해. 얘도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게 왜 성립할 것 같아? 그치, 실수의 제곱은 0보다 큰데 왜? 얘가 실수의 제곱으로 나타낼 수 있어? 그치, 얘는 그렇게 그거 아니야. A뿔, B뿔, C가 되려면 얘가 개수가 2여야 되잖아. 그치, 그걸로 바뀐다? 얘는 어떻게 바뀌냐면 2분의 1 중괄호 A마 B제곱 B마 C제곱 C마 A제곱으로 바뀐다고. 그러면 실수제곱, 실수제곱, 실수제곱을 더했으니까 0보다 크거나 같다가 성립하는 거야. 요 아래에 있는 친구는 여기가 플러스로 바뀐다. 성립하는 거야. 그리고 친구가 말했던 건 이런 거예요. 이거는 A뿔, B뿔, C 전체의 제곱이니까 0보다 크거나 같지? 친구가 말했던 건 이거야. 내가 알고는 책이랑 뭔가 다른 거 같지? 그 내용이 없어서 그거 하나만 설명을 해줄게. 그래서 이것도 다 성립한다? 그럼 여기서 하나만 여러분이 좀 잘 기억을 해도 뭐냐면 자, 얘도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고. 얘도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 그러면은 얘를 어떻게 바꿀 거냐면 여기다가 3AB, BC, CA를 더할 거야. 그럼 이게 어떻게 되냐? 이래 되거든? 그러면 아니 내가 설명하려고 이게 아니었는데 그냥 할게.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제곱은 항상 3AB 더하기 BC 더하기 CA보다 크거나 같다. 이거 왔다 좀 잘 적어도 뭔가 좀 증명해야 될 때 사용하는 공식 중에 하나인데 그냥 이 그 84쪽 아무 데나 좀 적어두면 돼. 그러니까 이게 성립하게 되는 근거는 여기서 조금 약간 변형했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그 적어두면서 밑에 하나만 더 적자. 얘를 변형하잖아. 그럼 어떻게 되냐면 여기다가 A, B, B, C, CA만 더하게 되면 또 어떻게 되냐면 그러니까 A, B, B, C, CA를 양변에 더해. 그러면은 제곱은 A, B 더하기 B, C 더하기 CA보다 크거나 같다도 성립해. 둘 다 성립해. 그래서 이런 것들은 증명해낼 수 있는 거야. 암기하는 게 아니라 증명해낼 수 있는 것들 두 가지만 좀 적어둔 거야. 아래식은 어떻게 만들어진지 알지? 여기다는 3AB, BC, CA를 돼 있고 여기는 그냥 AB, BC, CA를 양쪽에 더한 거야. 성립하게 돼. 그러면 여기서 니네가 이제 논리적으로 생각한다고. 당연히 이거보다 크니까 아니지. 여기 3배에서 크니까 여기를 3으로 나누면 당연히 크지 않나요? 좀 비슷한 개념인데
그렇게 바라보지 말고 혹시 누군가가 이거 증명해 주세요 라고 하면은 그냥 전개해버려. 그러면 너희가 보인다고. 즉 모든 거의 기준은 이 3번 좀 잘 기억을 해놔. 이 책에서는 이거 안 나와. 조금 심화서에서만 나오는 내용이야.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절대부등식이고 본격적으로 알아야 되는 절대부등식을 설명을 할게요. 그게 그 85쪽에 있는 내용이거든. 85쪽을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의 관계라는 게 나와. 그래서 여기서는 새로운 용어를 하나 알려줄 거야. 산술평균이라는 평균과 기하평균이라는 평균과 책에는 없는데 그냥 한 번에 할게. 조화평균 이라는 세 가지의 평균에 대해서 설명을 할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너에게 평균을 구하라고 하면 평균 어떻게 구하니? 평균 더해서 그 더한 개수로 나눠주면 되지. 우리는 그렇게 숫자적으로 구하는 평균을 산술평균이라고 해. 그러면 여기서 등장하는 문자는 두 개다. 대신 조건 하나가 존재해. A랑 B 둘 다 양수일 때 A랑 B를 더해서 이론하는 이 평균의 이름을 앞으로 우리는 산술평균이라고 부를 거야. 산술평균. 그 다음 조화평균이라는 게 있어. 기하평균이라는 게 있어. 기하평균은 어떤 개념이냐면 이런 개념이야. 여기가 A고 여기가 B야. 이 넓이는 AB지. 얘를 어떤 개념으로 바라보냐면 얘랑 넓이가 같은 정사각형을 만든다고 생각을 해봐. 그럼 얘랑 넓이가 같은 정사각형을 만들면 정사각형의 넓이는 AB야. 그럼 한 변의 길이가 얼마란 이야기지? 그치, 루트 AB지. 이걸 마치 어떻게 생각하냐면 얘네 둘을 평균 때린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야. 다르잖아. 다른 거를 평균처럼 만들었잖아. 똑같이. 그래서 이러한 평균을 도형을 이용해서 평균을 구한다 해서 기하평균이라 그래. 기하는 약간 도형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그 기하평균은 둘이 곱해. 두 번 곱해. 두 개를 곱하면 사실은 2차거든? 2차니까 차수를 낮추기 위해서 루트를 씌워준. 이 평균을 기하평균이라고 해. 자, 세 번째 조합평균은 우리 책에 없다? 조합평균은 어떤 개념이냐면 A라는 아이와 B라는 아이가 있어. 얘네 둘을 평균을 어떻게 때리냐면 역수를 이용해서 평균을 때려. 그러니까 얘네들을 역수를 평균을 때리는 거야. 그렇게 말하면 안 되겠다. 얘네들의 조합평균은 보통 조화라는 거는 영어로 하면 하모닉이야. 그래서 이게 하모닉 에버리지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보통 H라고 쓰거든. 조합평균의 개념은 얘네 둘을 역수를 취해. 그래서 얘네들을 평균 구하는 거야. 더해서 2로 나눠. 그게 뭐랑 같냐면 이거의 역수랑 같아. 이렇게 구하는 개념이 조합평균이야. 이거 좀 이해가 되니? 그러니까 어떤 개념이냐면 얘네들을 역수를 해서 평균을 구한 게 이거 역수랑도 같다고. 이렇게 나타내는 걸 조합평균이라고 한다? 그러면 계산을 한번 때려볼까? 그러면 내가 그냥 여기다 AB를 다 곱해봐. 그러면 2AB분의 A 더하기 B지. 그러니까 H분의 1이 2AB 더하기 A 더하기 B야. 그러면 H는 A 더하기 B분의 2AB가 되는 거지. 이거를 조합평균이라고 하는데 이 산술평균과 기하평균과 조합평균은 항상 이러한 대소관계가 성립해. 그래서 이거를 너희가 배워야 되는 산술평균과 기하평균과 조합평균의 관계라고 보면 되는데 우리 책에는 딱 여기까지밖에 안 나온다. 여기만 잘 외우면 돼. 얘를 기하평균이라고 하고 얘를 조합평균이라고 해. 근데 사실 이 조합평균은 교육과정이 없긴 한데 가끔 나와. 그래서 그냥 같이 설명하는 것뿐이야. 조합평균이라는 말은 왜 이름을 조화라고 하냐면 여기서 그 피아노 치는 아이들도 있겠지. 근데 피아노 같은 경우 실제로 그 그랜드 피아노 같은 거 뒤에를 보면 여기에 건반이 있어.
그럼 건반을 딱 누르면 얘가 이렇게 진동을 하면서 소리를 내거든? 그러면은 이게 만약에 길이가 더 짧아지면 높은 음이 나게, 낮은 음이 나게? 혹시 아니? 짧아지면 더 음이? 낮은 음이 나냐? 높은 음이 나냐? 높은 음이 나지. 맞아, 맞아. 짧으면 짧아서 높은 음이 나. 그러면 음악에서 말하는 화음이라는 게 있지. 화음을 이룬다는 개념에서 이걸 조화평균이라고 불러. 그런데 실제로는 어떻게 사용을 하냐면 어떤 식으로 사용을 하냐? 조화평균은 내가 뭘 구하고 싶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가 왕복으로 어디를 갈 거야. 갈 때 거리가 S고 올 때 거리가 S야. 같은 거리를 왕복으로 가. 그런데 내가 처음에 60의 속력으로 가다가 그 다음은 80의 속력으로 80 안 돼. 100의 속력으로 갔어. 그럴 때 나이가 평균 속력을 구하고 싶다고. 처음에 60으로 갔고 절반까지 60으로 가고 그 다음은 100으로 갔어. 그러면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평균 속력을 구하고 싶다고. 그게 조화평균의 개념이야. 그럼 평균 속력 한번 구해볼까? 평균 속력은 어떻게 구하냐면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야. 그러면 평균 속력은 걸린 모든 시간분의 총 거리라고 계산을 하면 된다고. 그럼 그걸 한번 구해보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걸린 시간, 식으로만 세울 거야. 시간은? 그치? 식으로만 세우라고. 그치? 속력분의 거리지. 여기 시간은 100분의 S야. 그러면 내가 걸린 시간은 60분의 S 더하기 100분의 S라고. 그러면 그 걸린 시간을 뭐로 나누면 되냐? 그치? 전체 거리 ES지. 그렇게 나눈 게 내가 구하는 평균 속력이라고. 근데 그게 이 조화 평균이 돼. 왜 그러냐면 얘네들을 내가 A로 바꿔버리면 얘 그 A로 보자. 그럼 이렇게 계산되잖아. S가 약분돼. 그래서 이렇게 돼가지고 내가 여기를 AB로 곱하면 아까 내가 적은 식이 나와버려. 알겠지? 그래서 평균 속력 구할 때 사용되는 게 조화평균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실제로 니네 계산하면 80 같잖아. 80 아니야. 역세 평균이 나와. 80 맞나? 아니야. 안 돼. 그렇게 계산하는 거니까 세 가지를 좀 잘 기억을 해. 그러면 우리가 이게 되게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일단 지금 한 거는 그냥 내가 이름 정도만 알려줬어. 그런데 항상 이게 성립한대. 왜? 그걸 증명을 할 거야. 증명에는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할 건데 첫 번째가 교과서적인 증명법, 두 번째가 이 셋 다 한 번에 증명하는 기하학적인 증명법 두 가지를 설명을 해줄게. 항상 성립한다는 걸 믿으려면 증명을 해야 되겠지. 그러면 내가 얘가 얘보다 크다는 걸, 얘가 얘보다 항상 크다는 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 증명할 때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여기서 여기를 빼버려. 빼서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얘가 큰 거야. 0보다 작으면 얘가 큰 거잖아. 그렇게 증명할 수 있어. 그래서 얘를 이렇게 증명을 할게. 그러면 이거를 계산하기 위해서 통분할 거야. 통분하면서 얘를 센스 있게 루트 A의 제곱. 얘는 그 통분하면 이렇게 되는 거 알지? 여기는 마이너스 2 루트 A 루트 B. 그 다음 뒤에 거는 루트 B의 제곱.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얘를 계산을 하면 이게 2분의 루트 A마 루트 B의 제곱이지. 아까 말해줬잖아. 실수의 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다고. 그렇기 때문에 성립하는 거야. 그리고 A, B가 0보다 크다라는 조건도 줘야 돼. 루트 안에 씌웠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성립하는 게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의 관계다. 산술평균은 항상 기하평균보다 크거나 같아. 항상. 근데 여기서 둘이 같을 수도 있지. 둘이 같다라는 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등호 성립한다라고 해. 그럼 등호가 성립하는 조건은 언제 둘이 같을까? 그것도 외워야 돼. 등호가 성립한다는 건 얘가 0이 되는 시점을 말해. 언제 0이야? A랑 B랑 같을 때지. 여러분 이걸 좀 외워둬야 해. 그런데 이제 니네 생각은 이거지.
이거를 언제 사용하는지가 궁금하잖아. 언제 사용하냐면 이때 사용해. 얘는 들어주고 뒤에서 문제 다시 한번 풀어줄게. 문제는 이렇게 하는 거야. 만약에 A 더하기 B가 4래. 그러면 그럴 때 A, B의 그러니까 얘를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이게 조금 많이 애매해. 어렵다고 이야기한 거는 내가 얘를 알려줬잖아. 얘를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사용하는지가 어려워. 어떤 상황에서 사용하냐면 간접적으로 사용해. 간접적으로. 저러한 관계식을 보면서 간접적으로 어떤 식으로 증명을 하냐면 내가 얘를 구해야 돼. 근데 내가 이걸 알아.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간접적으로 식을 세운다고. 둘이 더한 값을 아는데 둘이 더한 값을 2로 나눈 건 양수라면이야? 항상 루트 AB보다 크다고. 그러한 조건을 간접적으로 갖고 와서 적어놓고 시작해. 그래서 어려워. 근데 앞으로 우리는 연산을 할 때는 이 2로 나누는 건 좀 복잡하잖아. 그래서 연산할 때는 그냥 이걸 곱해버린다. 그래서 이게 마치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이구나 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지금 배우는 절대부등식에서 가장 중요한 식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러한 식으로 우리가 증명을 해. A 더하기 B는 양수라면 항상 2루트 AB보다 크거나 같다고. 그럼 그걸로 계산을 어떻게 하냐? A 더하기 B가 4잖아. 2루트 둘고. 이걸로 계산해서 그냥 AB의 최대값을 구할 수 있다고. 양변 2로 나눠. 제곱해. AB의 최대값은 4. 이렇게. 그렇게 사용되는 게 절대부등식에서도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의 관계이다. 그러면 이거를 이번엔 기하학적으로 증명을 좀 해줄게. 그리고 다시 한번 언제 사용하는지 정리를 해줄게요. 이거 나도 알아. 뜬구름 잡기 이야기인 거. 그러니까 수학이 훅 떨어지는 그런 개념. 그러니까 이게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는 개념이면 좀 쉬운데 이거는 그냥 누구랑 누구를 증명하기 위해서 항상 성립한 어떤 식을 가지고 와서 증명을 하는 되게 애매한 개념이야. 그래서 너희가 이거를 무언가를 증명하기 위해서 또 하나 사용된다라는 걸로 받아들이고 문제 풀면서 좀 감을 익히는 게 더 중요하다. 자, 두 번째는 기하학적으로 증명을 해줄 건데 어떤 식으로 증명을 해줄 거냐면 딱 반원만 사용할 거야. 직각삼각형을 이렇게 만들 거야. 이 상태에서 수서의 발을 내려. 그리고 여기 원의 중심이거든. 나는 여기를 A로 잡고 여기를 B로 잡을 거야. 직각삼각형이야. 그러면 첫 번째 이 원의 반지름은 얼마야? 그렇지. A 더하기 B를 2분의 나눈 거지. 그러면 내가 여기를 연결하면 이게 반지름이지.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2분의 A 뿔 B야. 그치? 야, 근데 너 이 길이 구할 수 있니? 그렇지. 직각삼각형이 뒤집어졌을 때 이거의 제곱은 이거 곱하기 이거잖아. 기억나니? 그래서 여기 길은 루트 AB야.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의 대소관계는 여기서 증명이 돼. 그러니까 이게 얘네 둘의 대소관계를 봐봐. 얘는 삼각형이야. 삼각형이 당연히 빗변이 이거보다 크거나 같겠지. 그렇게 증명할 수 있다고. 산술기하평균과 기하평균은 이렇게 증명이 된다? 그럼 여기서 곁들여서 조합평균까지 증명을 해줄게. 조합평균을 증명하려면 여기다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려. 오케이? 그래서 나의 목적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구하고 싶어. 그럼 이때 우리는 어떤 공식을 사용하냐면 지금 이게 이렇게 된 거거든, 삼각형이. 이렇게. 그럼 이렇게 된 상태로 내가 여기를 여기서부터까지 네모로 잡은 거야. 그리고 자, 이 삼각형을 보는 거 알지? 이 삼각형. 그렇지. 그러면 여기는 루트 AB야. 이해됨? 그러면 그 상태에서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A 더하기 B를 2로 나눈 거고. 그때 공식 이거의 제곱은 이거 곱하기 전체다. 이거의 제곱은 AB는 네모 곱하기 전체라고. 여기 네모 곱하기 전체 되거든? 그럼 네모는 A 뿔 B분의 2AB가 되어버려. 이해했지?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게 이게 조합평균이야? 그러면 이 길이가 A 뿔 B분의 2AB라고. 이 삼각형에서 봐봐.
대소관계,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높이랑 빗변이잖아. 당연히 빗변이 더 길잖아. 같을 수 있어, 둘이 같으면. 그건 높이랑 그냥 아예 그냥 이게 같게 되는 시점은 이런 시점을 말해. 이런 시점? 이런 시점이 같을 수도 있어. 그런데 크거나 같다는 거 성립하니까 산술기와 조합평균이 다 성립하는 거. 이렇게 기하학적으로도 증명할 수 있다. 근데 증명이 된 내용이니까 니네가 이제 완벽하게 사용을 할 수 있고, 그러면 지금 배우는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의 관계는 언제 사용하냐? 첫째, 주어진 문자로 할게. 문자가 양수라는 조건이 있을 때, 보통 양수라는 조건일 때 최대 최소 구하세요 라고 하면 보통 사용해. 최대 최소를 구하는 또 다른 방법이 하나 더 생겼다고 보면 돼. 두 번째, 둘의 합 혹은 둘의 곱. 이 주어진 상황에서 최대 최소 구할 때 그때 사용돼. 세 번째, 이것처럼 약분되는 식에서 최대 최소 구할 때 사용돼. 결론은 최대 최소 구할 때 사용돼. 그런데 우리가 최대 최소를 구하는 방법은 2차 함수로 최대 최소 구하는 방법이 있었어. 근데 그게 한 90%라고 생각하면 그 이외에 지금 배우는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으로 증명하는 게 한 8%? 그 둘 합쳐서 한 98%라고 생각하면 돼. 이렇게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은 최대값과 최소값을 증명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을 하나를 제시를 해준 거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명확하게 알아야 해. 조금 헷갈려. 이게 약간 이걸 언제 사용하는지를 생각하기가 되게 어렵거든. 유형을 보면서 좀 외워야 돼. 아까 내가 적어준 것도 니네가 왜 와닿지 않냐면 유형이 좀 확실하지 않아서 그렇다. 여기까지 이해했지? 하나 더 있어. 이거 말고 또 다른 거. 그 아래에 나오는 또 항상 성립하는 절대 부등식이 있는데 그건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이라는 거야. 이름 자체가 되게 복잡하지. 그 다음에 설명해 줄 절대 부등식 하나가 더 있는데 그걸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이라고 해. 근데 이걸 실제로 혹시나 그 미국에서 수학을 배우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이거 미국에서는 슈왈체라고 발음한다. 이게 코시라는 사람이랑 슈바르츠라는 사람은 그 동시대에 있던 사람이야. 근데 실제로 시간 차이는 되게 많이 난데 근데 그 두 사람이 동시에 개발한 건 아니고 코시가 먼저 생각을 했는데 그거를 증명해서 제출한 게 슈바르츠 막 이런 식인 거야. 그러니까 둘이 어떤 사람이 먼저 생각해낸 걸 또 다른 사람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내자라고 해서 만들어진 게 지금 배우는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이야.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도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인데 이 부등식은 어떤 상황에서 성립을 하냐면 A와 B와 X와 Y가 실수일 때 사용해. 아까 산술기하는 조건이 뭐였지? 양수일 때야. 이건 실수일 때야. 그때 언제 사용이 되냐면 그러니까 그때 성립하는 부등식은 언제 성립하냐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에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크거나 같다 ax 뿔 by의 제곱. 이런 식의 부등식은 항상 성립한대. 이렇게 성립하는 부등식을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이라고 해.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 그러면 이 부등식은 여러분이 사실은 어떻게 봐야 되냐면 여기서 보통 등장하는 a, b는 보통 이 자리에는 상수를 집어넣어. 그리고 여기에 등장하는 x, y는 보통 문자를 집어넣어. 그럼 여기에 등장하는 얘는 상수 문자지? 이거 1차식이다. 그렇게 문자의 제곱과 1차식의 최대 최소의 관계를 이용할 때 사용하는 게 이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이야. 그럼 이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도 증명하는 방법은 되게 많은데 그냥 간단하게만 증명을 해줄게. 이게 왜 성립하는지를 보여주는 방법은 여기 왼쪽에서 오른쪽을 빼서 0보다 큼을 보여주면 되잖아. 그렇게 한번 보여줄게요.
이게 항상 0보다 큼을 보여줄게. 그렇게 위해서는 다 전개할 거야. 전개한다. a제곱 x제곱 a제곱 y제곱 b제곱 x제곱 b제곱 y제곱. 이게 왼쪽에 있는 그 두 개 전개한 거야. 그리고 얘를 전개할게. 마이너스 알파벳 순서대로 적을 거야. 이거거든? 그러면 얘를 전개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얘가 여기 사라지고 여기 사라져. 그럼 남는 아이들을 다시 한번 재구성을 하면 얘가 ay의 제곱, 그 다음에 얘를 좀 센스 있게 마이너스 2 ay bx로 순서를 바꿀게. 뿔 bx의 제곱이지. 그럼 얘가 완전 제곱식이 되어버리는 거야. ay 빼기 bx 전체의 제곱. 그러면 실수의 제곱이니까 당연히 0보다 크거나 같겠지. 그렇게 성립하는 부등식이다. 그럼 얘는 등호가 언제 성립해? 갔다가 등호가 성립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언제 최소값이야? 그 값을 하나를 찾을 때는 그 등호 성립하는 값을 봐야 해. 그래서 그걸 우리는 체크를 해야 된다. 언제 등호가 성립하냐면 얘 둘이 같을 때지. a, y는 bx일 때야. 근데 내가 이거를 비례식으로 적으면 a 대 b가 x 대 y일 때야. 그럼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이 같다니까 성립하지. 그럼 이걸 또 다른 식으로 적으면 b분의 a가 y분의 x일 때야. 이때 성립한다. 이때 성립하는 게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게 산술기하를 이용해서 증명을 하기도 해야 되는데 코시-슈바르츠의 부등식을 이용해서 증명하기도 해야 해. 언제 뭘 사용하는지가 되게 복잡해. 애매하고. 그런데 이 문제는 얘로, 저 문제는 저로 그렇지는 않아. 둘 다 풀 수 있어. 그래도 어느 정도 정리를 해주면 코시-슈바르츠의 부등식은 보통 언제 사용하냐? 첫째, 실수 조건이야. 실수 조건이 있는 상태에서 최대, 최소 구할 때. 그때 사용돼. 자, 두 번째, 또 언제 사용하냐면 제곱의 합이나 1차식이 있을 때 최대, 최소 구할 때. 그때 사용된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조건에서 사용되고 사용 빈도는 산술기하를 훨씬 많이 사용하고 코시-슈바르츠의 부등식은 굉장히 제한적이야. 별로 사용 많이 안 해. 사용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제한적이라서. 그래서 이때 사용되는 게 이 두 식인데 잘 모르겠지. 약간 뭔가 집에 갈 때쯤 되면 뭐 하나도 안 남을 것 같지. 그게 좀 우려가 돼. 여기는 그만큼 조금 어렵거든. 그래서 여기서는 사실 앞에서 몇 가지 증명해줬던 거는 이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의 관계와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을 증명해주기 위해서 했던 거고 이거를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내가 유형을 보여줄 수밖에 없어. 유형을 보면서 한번 판단을 해보자. 사실 뭐 유형을 보면서 하는 게 좋은 방법은 아니지. 딱 이것만 보고 우리가 이 상황에서 적용해야지라고 생각하는 게 좀 더 좋은 방법인데 놓친 게 하나 있네. 86쪽 잠깐 볼래? 86쪽에서는 대소관계를 성립하는 대소관계를 증명하는 방법이 잠깐 제시가 되어 있거든. 사실 이거를 먼저 했으면 좀 더 편했을 텐데 대소관계를 누가 큰지 작은지를 결정하는 방법은 이제는 세 가지다. 첫째, 차야. 차를 해서 0보다 커. 누가 크니? A가 큰 거야. 같으면? 그치? 0이면 같은 거야? 0보다 작으면 B가 큰 거지? 차이를 이용해서 대소관계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어. 두 번째는 제곱의 차이를 이용해서 확인하는 방법이 있다. 근데 이 제곱의 차이를 이용해서 확인하는 방법은 조건이 있어. 둘 다 양수일 때만 이게 성립해. 둘 다 양수라면 제곱의 차가 0보다 크면 A가 크고 0이면 둘이 같고 그렇지 않으면 B가 크겠지? 세 번째 방법도 있거든. 세 번째 방법은 비율이야. 나눗셈. 이게 1보다 크면 누가 크게? A가 큰 거야. 1이면. 같은 거고 1보다 작으면 B가 큰 거지? 근데 이때도 조건은 둘 다 양수일 때만 쓸 수 있다. 좀 잘 기억을 해둬. 그럼 뒤에 있는 절대부등식 문제를 한번 볼까? 필수제 17번. 얘가 성립함을 증명하래. 너희 아마 숙제가 다 거의 증명하는 거거든? 그럼 얘를 증명은 어떻게 하냐면 맞아.
전개해서 이항하면 얘가 a 빼기 b의 제곱이 되잖아. 실수의 제곱은 0보다 크다. 이렇게 증명하는 거야. 알겠지? 다 이런 식으로 증명을 한다. 그런데 문제가 이 두 번째 게 조금 어렵거든? 이건 어떻게 증명하냐면, 어떻게 증명할래? 어떻게 할 것 같아? 제곱, 그렇지. 제곱해. 그러면 제곱하는 방법도 좀 보여줘야 되겠다. 앞에서 했던 걸 잘 기억을 해야 돼. 얘를 제곱하면 일단 앞에 걸 제곱해. 그럼 a제곱이지. 그 다음은 이거면 이렇게 된다. 이거 제곱하면 밑제곱이야. 그런데 이거는 뭐랑 같다 그랬지? 기억나니 혹시? 그치? 둘이 곱한 거의 절대값이랑 같다고. 이거랑도 같아. 그 다음 여기에서 내가 얘를 뺄 거야. 근데 절대값을 제곱하면 뭐라 그랬지? 기억나니 이것도? 이거 제곱은 뭐랑 같다고? a제곱이랑 같다 그랬지. 그럼 얘도 마찬가지야. 그냥 a 더하기 b의 제곱이랑 같아. 이해되니? 그럼 남는 게 어떻게 되냐면 다 사라지고 이렇게 돼. 그럼 여기서 이제 문제를 풀면 된다? 어떻게 푸냐? 첫째, a, b가 0보다 크거나 같아. 그럼 절대값이 양수로 풀리지. 그럼 이 값은 0이야. 주어진 값을 만약에 별이라고 할게. 별은 0이야. 두 번째, a, b가 0보다 작아. a, b가 0보다 작으면 절대값은 음수로 풀리지. 그러면 마사 a, b지. 그럼 마사 a, b는 0보다 클까 작을까? 얘는 0보다 크냐고 작냐고. 이거의 고민에 a, b가 0보다 작다고 가정했는데 0보다 크지. 그래서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음을 증명할 수 있는 거야. 알겠지? 다음 거. 여기서부터가 본격적으로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의 관계거든. 여기서부터 확실하게 좀 익혀야 돼. 실제로 문제는 이렇게 나온다. AB가 1보다 크대. 그럴 때 A 더하기 2Y의 최소값을 구하래. 자, 양수 조건이 있어. 곱이 있어. 합을 구하래. 이때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을 쓴다고. 언제 쓰냐면 내가 구하려는 얘 있지. 얘를 기준으로 쓰는 거야. 그래서 AB로 외우면 안 돼, 사실은. 이게 항상 성립하는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의 관계야. 근데 이걸 앞으로 우린 2를 여기다 곱해서 쓸 거야. 둘이 더한 건 크거나 같다. 2루트 둘곱 이렇게. 알겠지? 그러면 x 더하기 2y는 크거나 같다. 2루트 둘곱이라고. 항상 성립하는 식이라고 이건. 이해했니? 이 식을 세워야 된다고 이런 관계를 보면서. 그럼 이게 얼마라고 했지? 1이지. 그러니까 최소값 2루트 2. 끝. 이게 끝이야. 안 복잡해. 문제 풀기가 훨씬 안 복잡해. 니네 이거 모르면 2차 함수로 풀어야 되거든. 그거보다 훨씬 간단하다고. 그래서 니네가 외워서 적용하는 것만 좀 연습을 하면 돼. 근데 항상 이건 미리 해야 된다. 단 등호는 이거 꼭 적어. 언제 성립하게? 얘는 등호가 언제 성립한다고? 갔다가 들어가는 시점이? 기억나? 둘이 같을 때라고. 얘네들이 같을 때 등호 성립하거든? 얘는 언제 등호가 성립하냐면 얘랑 같을 때야. x는 2y일 때. 이런 거 꼭 적어도. 적어놓는 걸 미리 버릇을 들여놔야 한다. 근데 여기서 더 디테일하게 x가 얼마, y가 얼마까지 구해도 되는데 여기까지만 적어도 남들은 다 아니까. 이해할 수 있겠지? 두 번째 거. 다 주구장창 이런 스타일이다. 산술기하는. 내가 코시 슈바르츠만 설명해 주면 돼. 이거 더하기 이게 12일 때 이거의 최대값을 구하래. 그러면 알고 있는 걸 가지고 식을 세우는 거야. 얘 보고. 이건 항상 성립하는 식이라고. 그러면 얘가 12인 거 아닌가? 12 집어넣어. 2로 나눠. 양변 제곱해. 6 그냥 xy지. 그럼 xy는 6. 최대값 6. 이해했지? 등호는
그치? 2x는 3y 1대. 생각보다 쉽지? 이렇게만 할 수 있으면 된다. 그래서 이런 식의 문제를 여러분이 좀 잘 기억을 하면 되고, 사실은 여러분이 이게 좀 더 자세히 설명해야 되는 게 조금씩 있거든? 그건 그냥 딱 이 유형만 설명하고 나중에 그냥 같이 고민하는 걸로 좀 하자. 필수예제 19 보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니네가 이제 응용을 하기가 진짜 어려워. 응용하기가 진짜 쉽지 않지. 근데 필수예제 19번은 여러분이 여기서 알고 있는 내용 응용을 해야 돼. 근데 여기서 얘가 산술기하를 사용한다는 걸 여러분이 눈치를 채야 되는 건 양수조건이야. 이런 걸 보고 이거 산술기하일 것 같은데 양수조건 최대체수 이렇게 추리해야 된다고. 안 그러면 아예 손을 못 대. 그럼 이거의 최대체수는 어떻게 구하냐면 전개해. 복잡한 건 그냥 전개해버려. 그리고 나서 고민하는 거야. 그럼 전개하면 다시 적으면 이렇게 되거든? 이거의 최소값을 너희가 구할 수 있다고. 잘 보면 얘네가 약분되잖아. 그러니까 둘 더 했는데 약분될 때는 이거는 산술기하를 쓰면은 문자가 사라져. 그래서 얘를 어떻게 쓰냐면 앞으로 이렇게 적을 거야.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최대체수를 구할 때는 내가 구하고 싶은 건 일단 얘를 먼저 구하는 거지. 둘이 더한 건 아래다 적게 크거나 같다 2 루트 둘 곱하면 얼만데? 4가 된다고. 그래서 산술기하를 써버리면 얘가 사라지니까 계산할 수 있다고. 그럼 이 값이 얼마야? 4지. 그럼 전체 값은 최소값이 얼마일까? 얘가 4잖아. 뒤에 5까지 계산해서 9 이렇게 적어주면 되는 거야. 이해했어? 간접적으로 이거의 최소값을 구하고 근데 그 뒤에 5 있으니까 전체적인 값은 9. 알겠지? 그럼 등호는 언제 성립해? 응? 근데 얘는 좀 더 간단히 나타낼 수 있을 것 같은데? 둘이 곱하면 AB의 제곱이 4잖아. 즉 AB는 2일 때. 왜 뿔마이 아니고 그냥 2야? 양수조건 때문에 그래. 알지?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만 적어주면 된다. 단 등호는 AB가 2일 때. 이렇게. 그 아래 문제도 마찬가지야. 얘도 식을 조금만 변형하면 약분된다고. 약분되는 아이들은 산술기하를 이용해서 최대체수를 구할 수 있어. 그럼 식 변형을 해줄게. 얘랑 약분하려면 여기다 얘를 붙여줘야 돼. 이게 좀 사고력이야. 이거 생각해내기 좀 어렵지. 그럼 얘들을 4로 묶어. 그래서 여기서 우린 산술기하를 쓸 건데 얘네 둘이 더한 걸 여기다가 적을게. 둘이 더한 건 크거나 같다 2 루트 둘 곱하면 4지. 그러면 이 전체 값이 얼마니? 4지. 그러니까 최소값은 8 이렇게. 알지? 단 등호는 4의 x마일의 제곱이 1일 때야. 알겠지? 그러니까 x마일이 2분의 1일 때. x가 2분의 3일 때. 헷갈리니? 잘못한 거 아니지? 이렇게 하면 돼. 그래서 여러분이 구할 수 있다. 여기까지가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의 관계였고 그 다음이 코시-슈바르츠의 부등식인데 코시-슈바르츠의 부등식이 문제는 훨씬 더 복잡해. 근데 식 세우기는 크게 어렵지는 않아서 여러분이 식 세우는 것만 연습하면 돼. 코시-슈바르츠의 부등식은 일단 문제에서 예측을 잘해야 돼. 아까 여기다 잠깐 적어놨잖아. 실수 조건 있을 때. 그 다음 둘의 합이 나오고 1차식이 나올 때 최대체수 구할 때. 이게 기본 패턴이야. 별로 큰 틀에서 안 변해. 이게 딱 그 문제잖아. 실수 조건 있고 제곱의 합이랑 1차식 있잖아. 그럴 때는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식은 먼저 이렇게 세운다. 이게 항상 성립하는 식이야. 그럼 이 문제를 풀 때는 제일 먼저 뭐부터 하냐면 얘를 적어두고 집어넣는 게 아니야. 괄호, 괄호, 크거나가 괄호의 제곱. 큰 틀을 먼저 세워. 대충 꼴을 외워야 돼. 그리고 나서 여기 가운데에 들어가는 거는 무조건 문자의 제곱의 합이야. 얘.
얘 여기다 집어넣어. 여기에 들어가는 건 1차식이야. 얘를 집어넣어. 그 다음에 위에서 꼴을 보면 제곱하기 전에 얘랑 얘 곱해서 얘고 얘랑 얘 곱해서 얘가 되는 거잖아. 그러면 이 문제에서는 A가 얼마고 B가 얼마인 거야? A가 4고 B가 3인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짜맞추기 한다고. 이걸 만들어줘서 식을 완성하는 거야. 괄호 가로 크거나 같 괄호의 제곱을 쓰고 문자는 여기다 집어넣고 1차식은 여기다 집어넣어서 이렇게 곱해서 4x니까 4의 제곱, 이렇게 곱해서 3y니까 3의 제곱 이렇게 집어넣어야 된다. 그리고 나서 계산만 하면 돼. 근데 얘가 4인 거 알잖아. 이게 얼마? 25야. 이렇게 되거든? 그럼 얘를 다시 한번 적으면 어떻게 적을 수 있냐면 이렇게 적을 수 있어. 10의 제곱. 그러면 니네 4x 더하기 3y의 범위 혹시 구할 수 있니? 어? 그치? 좀 범위 구할 수 있겠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야? 이게 그치, 10부터 10 사이다.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아니? 만약에 이렇게 했다고 하자? 그럼 양변에 루트를 씌운다고 생각해. 그럼 이게 이렇게 변해. 이렇게. 그럼 얘를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얘 x는 절대값이 이거가 되는 둘 사이라고 만들어주면 돼. 됐지? 이렇게 계산해서 문제를 풀어주면 된다. 조금 너희가 불편한 거는 수학 사항이 조금 덜 돼서 그래. 그때 다시 한번 설명을 해줄게.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게 일단 코시-슈바르츠의 부등식이야.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야. 아, 이거 지금 안 되는데. 얘도 코시-슈바르츠의 부등식을 사용해서 할 건데 포인트는 다 어디에 들어가는지 니네가 구해야 돼. 그러니까 일단 먼저 설계를 하라고. 괄호 괄호 크거나 같다 괄호의 제곱. 그리고 나서 얘는 어디에 들어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세 번째 들어간다고. 자리를 먼저 다 집어넣어. 얘는 두 번째. 그럼 여기에는 뭐가 들어갈까? 3의 제곱, 그렇지. 여기는 4의 제곱, 그렇지. 이게 들어가는 거야. 이거 계산만 때려주면 돼. 25야. 괄호 크거나 같다. 이거 얼마니? 25잖아. 그러면 약분 때려. 그러면은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이렇게 나오는 거야. 알겠지? 근데 얘도 산술기하로 풀면 답이 또 나오기도 한다. 그래서 이것만 좀 잘 기억을 해두세요. 아, 두 개 다 그걸 안 했거든? 단, 이거 등호는 언제 성립하냐면 아까 a분의 x가 b분의 y라 그랬잖아. 외워. 이거분의 이게 이거분의 이거일 때야. 3분의 x가 이거분의 이거일 때. 아까 식을 정리한 게 이런 꼴이야. 이때 등호가 성립한다. 자, 이제는 그 발전 예제는 응용 문제인데 여기 응용이 조금 어려워. 이거 한번 보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수직인 벽면 사이에 길이가 20인 철망으로 막은 삼각형 모양의 닭장이 있는데 밑면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래. 이러한 닭장이 있어. 그러면 이 문제의 관건은 이름 붙이기거든. 얘는 여기 A라고 이름 붙여. 여기 B라고 이름 붙이는 거야. 그러면은 내가 구하는 넓이는 2분의 AB지. 그거의 최대값 구하는 문제야. 근데 이걸 구하려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조건식이 하나가 필요하다. 만들 수 있는 조건식 뭐 있어? 피타고라스니까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그럼 이 문제는 얘를 알고 있을 때 얘 구하는 문제야. 너희들의 감을 보자. 산술평균, 기하평균 쓸 것 같아?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을 쓸 것 같아? 산술평균, 기하평균 써야 돼. 왜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을 안 쓰냐면
코시에는 이런 거 집어넣는 게 없어서 그래. 그러면 알고 있는 게 얘네잖아. 얘네로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의 관계를 쓴다고. 어떻게 쓰냐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합은 크거나 같다 2루트 둘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 이게 공식이야. 그럼 여기서 그냥 계산만 때리면 된다고. 근데 이걸 좀 예쁘게 쓸 수 있네. 이 a, b야. 절대가 고민할 필요 없는 거 알지? 다 양수니까. 길이라서. 얘가 얼마니? 400이지. 내가 구하는 게 근데 사실 2분의 1 a, b지. 4로 나눠줘. 센스 있게. 얼마니? 100이지. 넓이의 최대값은 100 이렇게 나오는 거야. 단 등호는 언제 성립할까? 등호는 언제 성립할까? 그치? a제곱이 b제곱이니까 a는 b일 때지. 그때 성립한다? 근데 너희도 이거 알아. 실제로 이거 넓이 최대가 되는 시점이 언제냐면 이거 직가등변 삼각형일 때야. 20이면 10루트일 때. 상식이지 상식. 이때 넓이가 가장 넓어. 가로 세로 길이가 똑같을 때. 그래서 이때도 계산하면 답이 100이 나온다고. 그런 거를 여러분이 하나하나씩 좀 짜맞춰서 계산을 하면 된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여러분이 해야 되는 기본적인 내용이고 우려가 되는 건 사실은 109번 같은 거거든. 109번은 그 미지수만 정해줄게. 너희가 한번 해봐. (109번은) 산술기하 사용해도 되고 코시-슈바르츠 사용해도 돼. 이렇게 이 길이를 a로 잡아. 이걸 b로 잡아. 그렇게 해서 풀면 된다. 전체를 큰 걸 a로 잡고 이 세로를 b로 잡아. 근데 문제에서 길이가 40인 철사로 만드는 거야. 즉 2a 더하기 5b가 40이다. 알겠지? a가 두 개랑 하나, 둘, 셋, 넷, 다섯, 5b가 40이라고 구할 수 있어. 자, 그 다음 문제. 이것도 학교 시험에 진짜 많이 나왔거든. 반지름이 2인 원에 내접한대. 사실 그것도 알걸? 너 이거 답을 아니? 언제가 둘레가 최대가 되는지 아니? 직가? 아니야. 사각형이 어떻게 생겼을 때 넓이가 최대게? 아니, 둘레가 최대게. 정사각형이다 사실은. 근데 이건 어떻게 구하냐면 여기 a로 잡아, b로 잡아, 여기 4지. 피타고라스식 있지? 그러면 2a 더하기 2b의 최대값 구한다고 생각해. 그러면 얘는 산술기하보다는 코시-슈바르츠가 좀 더 좋겠다.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구해버리면 돼요. 알겠죠? 그러면 오늘 하는 내용이 여러분이 굉장히 생소하고 힘들 거야. 여기까지 여러분이 좀 꼼꼼히 해오고요. 연습 문제 풀이는 나중에 해줄게요. 수업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